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요, 영상 굽는 마을에 세상을 바꾸는 사람 파란 수국입니다. 오늘은 역설의 힘 제9의 법칙 내가 누구인지 먼저 알아라 편입니다. 제9의 법칙 인연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 첫 번째 이야기 인연을 소중히 하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인연이다. 이 세상에 인연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그 자리도 모두 인연의 결과물임을 잊지 마세요. 만남에도 선연과 악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연도 자신의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선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악연은 없습니다. 인연의 힘은 매우 강력하므로 그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중에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혹시 당신은 자신에게 찾아온 인연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 인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버릴 수 있는 인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연을 맺는 것도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맺어지지요. 대부분은 혈연으로 맺어지는 거 빼고요. 네. 대부분의 인연은 우리가 얘랑 내가 친하게 지내야지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좋으니까, 그죠?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내 마음인 거죠. 내가 좋을 것 같아서 맺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인연의 끝이 나쁘게 끝나면 이걸 악연이라고도 합니다. 좋은 인연이 악연으로 끝났다. 이것은 또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혹시 내가 그 사람의 덕을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 사람 탓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인연을 통해서 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인연은 자신이 만든다. 배운 이는 배운 이들끼리 만나고 부자는 부자끼리 만나고 가난한 이는 가난한 이끼리 만난다. 인연은 자신이 갖춘 만큼 맺어진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라. 요즘 금수저니 흑수저니 하는 말이 많이 화제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기 좋은 말로 하는 소리입니다. 정말 금수저와 흑수저가 있을까요? 물론 조선시대에는 신분제도가 부모가 양반이면 자식도 양반,
부모가 백정이면 자식도 백정이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부잣집에서 태어나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던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극소수만 이룰 수 있다는 게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남보다 성공하려면 금수저, 흑수저 타령보다는 먼저 자신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지요. 즉, 세상은 끼리끼리 만납니다. 지식인은 지식인을, 정치인은 정치인을, 부자는 부자를, 가난한 이는 가난한 이들끼리 만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물 좋은 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 좋은 곳에서 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비난할지도 모르지만 냉정하게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성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이렇듯 자신이 공부한 것만큼 좋은 인연도 만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네, 나의 인연은 내가 만든다. 맞습니다. 내 주변 환경에서 인연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장소에 갔어요. 그럼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제 환경이 그 환경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인연이 만들어지는 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할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연, 나보다 부자인 사람, 나보다 멋진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나는 어떤가? 라는 질문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럼 나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꼭 마음의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할 수 있고요, 우리 머리를 곱게 빗어서 예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운차게 커피숍으로 달려가서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죠. 우리 한번 멋진 나 자신을 만들고요. 내 자신과 어울리는 인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바르지 못한 것은 반드시 화로 돌아온다. 바르지 못한 것은 때가 되면 화로 반드시 돌아온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욕심으로 인해 주와 인마에 걸린다. 바르지 못한 것은 때가 되면 자신에게 반드시 화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거듭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대자연의 이치입니다. 고타마 시다르타가 6년 동안 설산에서 고행하시다가 깨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라는 인과법도 본디 대자연 속에 있었던 진리를 그가 발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묻습니다. 설령 사회법이나 주변의 환경이 죄를 묻지 않더라도 주와 인마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의 운용으로 인해 몸에 큰 병이 생긴다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작은 이익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항상 자신의 기준을 멀리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으므로 내가 하는 행동이 바른지 나쁜지 항상 살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나무가 자라고 그쵸? 이러한 어떠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자연의 이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른 것을 안다면 바르게 행해야 하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무엇이 바른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지요. 그러나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하여 지구는 동그랗다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지구는 동글다고 믿고 있지요. 공처럼. 저희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조차 바뀌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르다라고 생각한 게 진정 바른 것일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딜레마가 있겠죠. 왜요? 바른 게 바른 게 아닐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르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친다라는 겁니다. 대자연은 하느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저희 앞에 결과로서 어려움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만든 거나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깨닫고 성찰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일일이 이 하나하나 바른 것을 알아가는 길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길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스승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지자라고도 하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존경하실 만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이야기를, 그분의 사상을, 그분의 생각을 공부하고 학습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건 어떻습니까? 네, 바른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아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 감사합니다.